루리 작가님,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엄청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번에 용인 뚝방마켓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거기 분위기가? 분위기가요. 뜨거웠죠. 뜨거웠어요. 네. 36도까지 올랐어요. 아이고, 예. 예, 온도가 36도. 네, 맞아요. 저수지 앞에 그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외부 온도가 36도더라고요. 네. 그 뜨거운 데서 그래서 어떻게 견뎠어요? 그러면서도 진짜 그냥 그 열정 하나로 거기서 막 여러 그 책방들이 같이 나와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용인 그 책방 축제가 이번에 처음 열린 거고요. 아, 이번에요? 네네. 그 거기가 용담 저수지 근처 아니에요? 맞아요. 용담 저수지 앞에 큰 카페가 있는데 와. 그 카페 바로 옆에 겹치는 그 저수지 그 가장자리에다가 뚝마켓이 매월 열린대요. 근데 그 뚝마켓에 이번에 책방 축제는 처음 들어간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뚝마켓에 늘 나가시는 그 생각을 담는 집이라는 책방에 예. 이문함 대표님이 계세요. 아, 예. 그분이 이제 시인이시고 뭐 작가시고 기자 출신이시고 예, 근데 거기도 이제 대표님이랑 그 남자 대표님이랑 같이 은퇴하시고 네. 뚝마켓에 매월 참여하시는데 매월 참여하시다가 본인들만 참여할 게 아니라 이렇게 책방들을 모으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용인 책방들이 참여하면서 우리만 또 하긴 뭐한데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경기 책방. 근데 경기 책방 그 틈바구니의 그 용인 책방 중에 이제 한 오픈한 지 3개월 되는 야금야금 책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야금야금 책방 대표님이 이제 저희를 초대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 이게 잠깐의 사담인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책방이 많다는 건 진짜 행복한 일이에요. 네, 언제든지 찾아가서 그 책방에 누구의 뭐 방해나 그런 거 없이 나만의 오롯한 공간에서 책을 읽고 향유하고 그러면서 괜찮다 싶어서 이 책을 싹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예. 사실 뭐 동네 책방이 차지하는 의미가 남다른 게 많아서요. 예, 맞아요. 책방 투어 지금 이제 전국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역마다 책방들이 많이 있으니까 책방 투어 다니시고 책방 주인들이랑 사귀시면 좋은 사람 만나서 힐링 되는구나. 그거 체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의기투합 이러면서 이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모여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면서 이루리 작가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책으로 하고 싶으냐? 무슨 책이냐면 우리 가족입니다라는 책을 얘기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전에 MBTI 강의하면서 이루리 북스에 갔었고 거기서 이제 이수론 선생님 거 이렇게 여러 그림책 보는데 늦게 온 그 카네이션 이거 보면서 눈물이 찡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책을 갖고 얘기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두 책입니다. 뭐냐면 우리 가족입니다와 그다음에 늦게 온 카네이션. 일단 우리 가족입니다. 이 책 네. 작가님 이거 왜 고르셨어요? 이거요? 응. 이 책이요. 제가 이 책이 좀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예, 오래됐죠. 몇 년도가 초판이더라? 2005년, 그죠? 2005년 초판. 그러면 벌써 뭐 17년. 그렇죠. 네. 17년 됐죠. 17년 됐는데 이 책 보고 통곡했습니다. 네네. 아이고. 네. 진짜. 네. 루리 작가님은 평상시에도 감성이 되게 풍부하시잖아. 근데 거기다가 또 이 작품이 뭘 건드렸길래 그렇게 통곡을 하셨어요? 아마 제가 이제 할머니 손에 큰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할머니 손.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7남매 중에 막내세요. 그런데 제가 또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막내. 그러다 보니까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기억을 못해.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
저한테 유일한 할머니는 외할머니 외할머니 한 분이세요. 음. 외할머니 손에 진짜 쭉 컸죠. 쭉 크고 95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와. 예. 그럼 95세 때까지 루리 작가님 그 몇 살이셨어요? 외할머니 95세 때요? 응. 제가 디테일이 약해서. 그러면 외할머니하고의 기억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네네 맞죠. 집에 아무도 없는데 늘 내 곁에는 할머니가 있었던 거니까 할머니는 그런데 쉬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거는 기본이고 그 나머지 순간에도 할머니는 쉬지 않고 뭘 했냐면은 일을 만들어서 왜 이렇게 그 방석 그 커버 같은 거 만드시고 뭐 재봉틀로? 예, 이불 커버 같은 거 오. 만드시고 예, 재봉틀이 그 오래된 그 브라더 미싱이 있었어요. 네. 오래된 시스터 미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싱 하시고 예. 아니면 이제 바느질 하시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베고 할머니가 바느질 하면서 또 할머니가 뭐 얘기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컸죠. 그럼 할머니께서 네. 이렇게 우리 루리 작가님을 그렇게 해주시는 가운데 혹시 그 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나이 연령이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나이를 먹는 만큼 또 기억을 잃어가시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없으셨어요? 아, 다행히 할머니가 오. 되게 총명하셨어요. 오. 네, 그래서 기억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소환해 오시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소환해 왔어요. 예. 아유 잊고 싶은 나의 기억도 소환해 왔구나. 소환을 많이 해주셨고, 나이 먹어서 제가 되게 부끄러웠던 게 뭐였냐면, 할머니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레스토랑을 가봤다는 거예요. 오.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간 적이 없는데, 없는데. 예. 외할아버지가 모시고 갔어요. 그 옛날에 경양식 집에. 웬열? 네네네. 어머. 네, 근데 되게 그- 멋있었다. 그 일을 할머니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억하시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그게 좋아서 네네네. 그렇게 기억을 하셨을까? 오히려 이제 손주들이 어른들 모시고 이제 좋은 곳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는데 할머니가 그 기억을 너무 또렷하게 갖고 계셔서 외할아버지한테 고마웠어. 너무 고마웠어요. 그 기억도 나요. 이 신흥반점 보면 안에 그거 아세요? 왜 이렇게 방이 좁아? 그 좁은 방에 진짜 지금 여기 네 식구에 할머니까지 왔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 작가가 이제 작가의 말을 보면 자기는 원래 사남매잖아요. 야, 그러면 벌써 몇 식구잖아. 거기 할머니가 왔으니까 진짜 좁았을 건데 이제 그림을 요렇게 그린 건데 이 좁은 방에 이들이 있으면서 겪게 되는 일 속에서 이 여기 나오는 주인공 딸이 느끼는 감정도 또 오롯이 알겠는 거라. 그렇죠. 혹시 우리 루리 작가님은 그런 경험 없어요? 할머니 없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느낌? 할머니 없었으면 좋겠어. 할머니한테 서운했던 적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도 삼형제고 외삼촌 집도 삼형제였어요. 외삼촌네. 네네. 근데 이제 할머니가 우리 집에 있을 때 저희만 있을 때는 우리를 참 금쪽같이 여겼는데 외삼촌네 친손주들이 오면은 걔네가 우선이야. 그렇지. 이게 약간 차별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러셨을까? 한번 여쭤보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는 그 외삼촌도 1년에 몇 번 안 오셨거든요. 근데 그냥 오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같이 사는 가족 딸은 딸이고 근데 이제 정말 어쩌다 오는 근데 그 아들이 좋고 그렇죠. 그 아들이 데려오는 친손주가 좋고 그렇죠. 그 감정을 할머니가 어쩌지 못하고 어쩌지 다 주체할 수 없죠. 예. 주체할 수 없이 또 자주 못 보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는 이해를 했지만 어렸을 때는 왠지 차별받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을 그 오는 순간 잠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진짜 아련하고 따뜻하고 그러면서 뭔가 푸근한 느낌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하고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은 뭐랄까, 왠지 기브앤테이크 하는 면이. 예.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은 대단히 왜 그거는 뭐 정말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예. 그냥 내 편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냥 내 편. 왜 그런 걸까요? 저는 그것이 인간이 성숙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닐까 과정. 예. 싶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어떤 계산도 들어가지 않고 뭐든지 더해주고 싶고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맞아. 네네. 네. 우리 이루리 작가님은 할머니에 대한 기억,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셨잖아. 아버님한테는 어떤 사랑 받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요? 분별 있는 사랑을 받았죠. 아버지는 분별 있는 사랑을 주셨구나. 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6학년 때 물었더니 너는 커서 뭐가 되려냐. 저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될 건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은 가난해서 대학에 못 보내준다. 너 6학년 아이한테 그냥 가슴을 그냥 확 후벼 팠네. 아니 별로 다행스러운 건 제가 후벼 파지질 않았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나 아버지가- 같으면 후벼 파졌을 아니 저는 전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되게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너 대학을 갈 생각 하지 말고 취직을 해야 돼. 퇴직이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퇴직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한테 뭐 특별히 상처 줄 생각은 없었고 현실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고 저는 또 그 얘기를 또 고지고대로 듣고 그러면 이제 공부도 안 하고 대학도 안 가는데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끼리 별로 상처 안 받으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아니 근데 저는 이루리 작가님 이제 꽤 이렇게 뵈면 이루리 작가님 아버님의 그 이성적인 그러한 그 판단이나 이런 파트보다는 의외로 다른 파트를 더 많이 이렇게 흡수 통합하신 분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버지한테 별로 흡수한 거 없을 것 같은데. 어. 본인이 이제 그런 걸 굉장히 프라이드로 갖고 계세요. 뭐냐면 초등학교 때 내가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갖다 이제 프라이드로 갖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 반에서 막 10등하고 이러면 우리 애는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나빠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 늘 제가 머리가 나쁘다고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루리 작가님의 이 풍부한 이 감성은 어디서 온 거예요? 뭐냐면 형들이 저하고 6살, 7살 차이가 나고 엄마 아빠도 다 일을 하셔서 나가 계시고 그래서 이제 집에 혼자 있거나 할머니가 있거나 네, 그래서 그러면 아빠 엄마의 영향력, 형들과의 어떤 교감이나 이런 것보단 네. 할머니하고의 그것과 네, 나 혼자. 할머니가 저랑 같은 정갈자리셨어요. 오, 그래서 더 잘 맞았던 부분도 있는 것 있구나.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엄마하고 같이 있거나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안 맞는 면이 많았어요. 네, 많았는데 할머니하고 저하고는 정말 물 흐르듯이 그 시간이 뭐가 이렇게 잘 연결이 됐구나. 그러니까 막 배경과 우리가 하나가 된 듯한 뭐 그런 느낌으로 아주 자연스러웠고 할머니도 그 고요함과 정적을 즐기는 사람. 네, 저 역시 그렇고. 그러니까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지도 않고. 지금 보니까 우리 이루리 작가님은 아버님 어머님 얘기보다 주변에 할머니, 큰아버지 왜 그러실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만들어진 좋은 시간 추억보다 그 주변에 어떤 다른 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만들어준 추억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버지, 육촌 형님, 외할머니 뭐 이런 그래서
인생에서 꼭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요.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그분에 기대어 인생은 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큰아버지였고 그래서 기꺼이 아버지 모시고 이제 큰아버지 요양병원에 뵈러 몇 번 갔었어요. 그 기억이 나죠.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나한테 영향력을 줬던 그런 분의 그 쇠락을 지켜보는 모습, 그 마음도 많이 아팠을 것 같아, 루리 작가님. 네, 근데 제가 뭐 특별히 해드린 게 없어서요. 그냥 가끔 찾아뵙는 거 말고는 사실은 치매가 오고 내가 아닌 상황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는 개인한테 가장 큰 불행이고 그다음에 가족들한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고통이잖아요. 더군다나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죄의식에 시달려요. 요양병원에 보낸 자녀분들 대부분이 어마어마한 죄의식에 시달리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 시스템이 인간적인 시스템인가?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을 갖는 편이고요. 아, 이거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나고 죽고는 선택을 못 한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죽음을 선택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건가요? 얼마 전에 저기 유퀴즈에 왜 최주천 교수님이 네네, 나와서 나오셨죠. 네, 그 뭐 만년 전에는 인간이 차지하는 지구 생명 질량이 1%였는데 지금은 인간과 가축이 지구 생존 질량의 99%를 차지한다고. 그럼 당연히 다른 동물의 기생에서 살던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다. 결국 생태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코로나19 문제도 생긴 거고. 맞아요. 예, 지금 결국 우리 인간이 끌어온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고 너무 오래 살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자연을 거스리면서 우리는 더 오래 살려고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 분명히 치매도 있고 요양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큰어머니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큰어머니가 한테 선택하라고 하셨으면 이미 오래전에 그 존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이제 병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고은 작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 딸꾹이라는 그림책도 있고 우리 가족 납치 사건이라는 그림책도 있죠. 이 친구 작품이 진짜 유쾌하고 기발하고 좋아요. 좋은데 이 친구의 화두가 가족인 거죠. 가족. 근데 딸꾹은 어릴 때 집에서 이제 부모가 큰 소리로 싸우면서 놀래서 딸꾹질을 시작해서 사실은 예. 그 딸꾹이 또 방어 기제거든요. 그럼요. 예. 그걸 소재로 한 작품이라면 우리 가족 납치 사건은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가족이 다 납치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예.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 작가 스스로 굉장히 보수적인 경상도 아마 가정일 거예요. 그 속에서 어릴 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반대했고, 그래서 나이 먹어서 직장 생활 하다가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나 그림 그리고 싶어. 그래서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제 독일로 유학 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훌륭한 작가가 됐지만 김고은 작가의 어떤 이야기의 화두가 최근작 끼인 날까지 포함해서 이 가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가 어릴 때 받은 상처, 그 트라우마를 작품 속에 계속 녹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의 문제, 노환의 문제도 그냥 우리 가족의 문제의 한 일부분일 뿐이다. 근데 우리는 사실 가족을 이루는 순간부터 서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뭔가 상처를 주고 있고 충격을 주고 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모여 있는데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가족이라는 울타리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찾고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게 결국 작가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내면의 속살 상처를 드러내면서 작품에 녹이는. 네. 그래서 다시 이런 아픔이 슬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독자에게 건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작품들 속에 자기 아픔을 녹이는 작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고정순 작가부터 조미자부터 다. 근데 이런 작가님들의 그 자기의 그 속살을 녹여서 작품을 우리 앞에 선물하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 또 우리의 아픔과 민낯을 보는 요 작업이 진짜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술이 존재하는 이유죠. 이유지. 예.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이 가족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아픔을 조금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시작됐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 치유가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할머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담긴 작품이 언제나 내 곁에거든요. 언제나 내 곁에.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엄마하고 이별한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저는 이제 할머니하고 헤어졌지만 할머니가 언제나 내 곁에 있다라는 걸로 이제 죽음을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별은 사실 물리적이고 순간적인 이별.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혼의 삶을 항상 이제 기억하고 그걸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결국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가 오히려 가벼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어쨌든 물리적인 충격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그런 어떤 성숙의 과정 아니면은 해석의 과정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걸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작가적으로 예술적으로 풀어낸 작품이 이제 그 작품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예술가가 본인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예술 작품을 만든다. 그리고 모든 독자는 그 예술 작품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작가의 상처를 보면서 내 상처를 보고 보듬고 힐링하고 위로와 응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로리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림책 속에서 결국은 우리들이 봐야 하는 무의식과 우리들이 직면해야 되는 정말 수많은 그 상처와 아픔들 그걸 외면하지 말고 그냥 이들이 용기 내서 꺼냈으니 우리도 용기 내서 바라보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림책을 치유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죽음, 그거 물리적인 어떤 죽음, 근데 그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 옆에 언제나 이제 영원히 나의 그래서 죽음을 잘 떠나보내고 나는 히어앤 나우에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책이 이제 요 무릎딱지 가져왔어요. 물론 더 많아요.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요 무릎딱지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보면 그 외에 이제 조금 우리 선생님들이 좀 봤으면 하는 책이 이제 요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 요 책도 결국은 우리 아까 얘기하는 그 순환론적인 것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 그래서